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일본입니다. 일본 동경에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일본 총회가 열리겠습니다. 오늘 2025년 5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를 거리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장소는 민단중앙본부 8층 대회의실입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내빈 여러분들은 자리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일본 총회 발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있어주시고 이 총회를 위해서 우리를 축도를 하실 강규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사랑과 공의로 인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부르셔서 신학과 인류사 국제정치학 등을 공부하게 하시고 성경의 기초에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여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하에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 선거를 치르게 도와주시고 1948년 8월 15일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여 오늘날까지 수시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헌법의 4대 기둥인 첫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나라, 둘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셋째, 철저한 반공주의, 넷째, 한미동맹의 기초 위에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게 도와주시고 71년 만에 세계 7인국에서 세계 7위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경의 기초에 제정된 헌법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미동맹의 은혜를 반각하며 자녀들에게 바른 역사와 반공교육을 가르치지 못함으로 인해 반국가 세력들의 역사 왜곡과 거짓 선동에 속게 만든 것을 회개하오니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 일치단결하여 성경의 기초에 제정된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공명정대한 선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도와주셔서 위기 앞에 서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한국 헌법으로 북한에 대한 자유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기념사업회 일본 총회를 결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마다 주님의 사랑과 정의와 은혜와 긍휼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기념사업회에 참여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고 하늘을 활짝 여셔서 하늘의 지혜와 사랑과 정의와 긍휼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자손 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기립하셔 주시길 바랍니다. 기립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기 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우리 김정 교수님께서 솔로로 불러주시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기대됩니다. 다음은 일본 통일의 회장 및 사무국장의 임명회 수여가 있겠습니다. 임명회 수여는 기념사업회 상임 회장님께서 김일관 회장님께서 임명회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통일회장 한재를 대한민국 건국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 선행에 기하의 애국정신과 더불어 운합정신을 빛내고자 일본 총회를 출범을 맞이하여 총회장을 임명한 2025년 5월 10일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 김남순. 내용은 동일합니다. 사무국장 이순영. 자, 다음은 이 일본 총회를 이끌 신입 회장이신 한지원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운에 넘칩니다. 인사말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넓은 강당을 사용하여 강당에 가득 매을 뚫려 알았는데 오늘 저에게 몇 분이 연락이 왔었습니다. 건국 정세가 너무나 참담해서 우울증, 정신병이 들 것 같아서 오늘 못 나오겠다.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오늘 못 나오겠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나는 좀 마이크 좀 크게, 마이크 가까이. 네. 위대하신 그리고 건국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님의 위협을 필히 내세우며 대한민국의 국부이신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 보국에서 기념사업회가 됐다고 저희들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일본에서 지회 창립 총회를 여는데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히
전 군총리이시며 본 협회의 상임 고문으로 계시는 정문찬 총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유광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 교수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문무일 사무총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후에 상의가 하게 됐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님과 박정희 대통령님의 업적을 빌리는 하보만 하느님이 보호하사 미나라 만세 라는 영화를 제작하신 총 감독님 김장욱 감독님 수고 많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연 오늘이 총회 즈음에서 일본 저희 독보사회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총회의 근황을 좀 맡아달라 몇 분들께 부탁을 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사양하게 돼 어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제가 아주 정책을 맡게 됐습니다. 미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성원과 지원과 도움으로 앞으로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해나갈 것을 이 자리에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각오를 말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 민단 중앙본부 회관에서 열게 된 오늘 이 뜻깊은 행사가 참 저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되고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단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본국에서 각계각층에서 활약하신 여러 선생님들 민단들에게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에 1년 후인 1946년 징용 징병으로 끌려오신 우리 선배님들께서 해방 후 1946년 10월 3일 제1본 조선 거립니다. 이란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달에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을 하시면서 1948년에 제1본 대한민국 거립니다. 이런 명식으로 지금까지 운영 활동을 해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 거류라는 걸 빼고 제1본 대한민국 민단이라는 명칭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뿌듯한 심정입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초대 대통령님께서 저희들 민단에는 선언과 강령과 규약이 있습니다. 강령의 제1 우리들은 국시구현을 기한다. 국시구현은 헌법의 전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인합니다. 그게 제6호 구심체인 민단의 강령의 제1조에 있습니다. 그 밑에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80년간을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전 세계에서 여기 사들이 선정한 제 야구 선수들이 본국에 찾아갔을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격려와 힘을 많이 보태주면서 전 세계 유일한 대동포의 단체는 민단이라는 걸 적어주셨습니다. 그런 뿌듯한 저희들이 심정입니다. 마이크 좀.
그런 거 잘 얘기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접하니까 참담합니다. 참담해. 본국이 제2 6.25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체제 전쟁.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이 죄명이 같은 범죄자가 대선에 당선돼서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 왜 내부 총질을 한단 말이에요. 내부 총질. 국힘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지금 여당. 한심스럽습니다. 티격태격. 하지만은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위대하신 장군님이 계셨습니다. 을지문덕 장군 아시죠? 문, 김문수, 덕, 한덕수. 을지문덕 장군님의 업적을 따라서 하나로 돼서 절대로 대한민국이 좌파 공산주의 사회에서 만들어서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렬됐다, 분열됐다, 이런 저렇고 참 정치하는 좀 입이 들어서 색이라는 말까지 하고 싶습니다만 이 자리는 그런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정신을 꼭꼭 차려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보수하기 위해서 일을 해달라는 심정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사직생의 심정으로서 본국에 계신 자유파 의원들이 하나를 똘똘 뭉치고 대한 세계에 있는 제독부들 10일 후에는 20일부터 25일까지 제외 국민들이 대선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또 힘을 쓰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서 우리 대통령님의 부르신 눈치면 살고 어떻게든 안 된다는 심정으로 똘똘 뭉쳐서 절대로 좌파 정권을 세우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두서 없는 말로 끝내겠습니다만 그토록 여러분들이 건승을 빌며 대한민국이 영원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다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서 없는 제 인사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건승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순서를 좀 까먹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또 우리 일본 총회에 회원증 인증서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 고문님께서 다시 한번 앞에 나오셔서 회장님이 나오셔서 회원증을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네, 대표로 우리 강찬만 통일부 대표님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회원 지정서 강창만 귀하는 이승만 평생 회원으로 지정합니다. 부여받으신 회원번호는 건국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추석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사다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2025년 5월 10일.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부 경영사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40대 국무총리이신 정원찬 국무총리님께서 우리 기념사업회 본부 상임 고문이시자 국무총리를 지내신 경영사가 있겠습니다. 정원찬 국무총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깨나 박수로
정말로 고맙습니다. 동시에 이승만 건국 기념 사업에 일본 총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한 회장님이 국내 정세에 심판을 하시면서 저 같은 사람을 꾸짖으시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전직 총리로서 오늘날의 정치적 혼란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일단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거의 힘은 없지만 앞으로 계속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일본 가서 무슨 말씀 드릴까 하다가 너무 열심히 준비해갖고 강의를 2개나 만들었는데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걱정하면서 2개 만들었다 와보니까 프로그램에 말씀을 2번만 드리는 걸로 드리는데 제가 드린 말씀, 준비해온 말씀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주제하고 직접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제2동부와 동반성장 이런 걸 하나 말하겠고 2부에서 말씀드릴 것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다시 생각한다 이런 건데 좀 지루하게 또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A4용지로 한 3장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루하실 텐데 제가 열심히 준비한 거니까 정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의 말씀은 제1동포와 동반성장입니다. 저 말재주가 없어서 거의 있다시피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현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 보입니다. 정치적 혼란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국제적 위상은 그렇게 아쉬운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1996년에 OECD에 가입했고 2019년에 세계적으로 7개 국가밖에 없는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도 동시에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50-30 클럽의 인원이 되었습니다. 2021년 UN 무역개발회의 즉 뭉크타드는 한국의 지위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했습니다. 2022년 현재 2022년 이래 한국은 무역대국이면서 K-팝, K-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문화 강국, 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된 첨단 기술국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 예로 한국 경제는 근본적으로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해서 기초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장기 성장률은 김영삼 정부 때 6%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1%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 소득 1%가 전체 소득의 15%를 그리고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7%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1%가 15% 가져가고 10%가 47% 거의 반을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은 나머지 반을 90% 사람들이 나눠 가져야 되니까 소득 불평등은 미국에 못지않게 아주 심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동반 성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지난 15년 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동반 성장은 별게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고 공정하게 나누어서 더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혁신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져서 우리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은 어느 일방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승자 독식의 경쟁을 배제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는 협력적 경쟁을 추구합니다.
동반성장 그러면 있는 사람 뺏어서 없는 사람 주는 것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반성장은 경제 전체의 파행이 크게 하되 분배의 규칙을 조금 바꾸어서 더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동반성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죠.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 가설 문제, 교육 문제, 남북한 문제, 노사 문제, 남녀 문제, 지역 간 문제, 세대 간 문제, 국가 간 문제 등 그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와 제외 한인 사회의 동반성장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외 한인 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한국과 거주국 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제외 국민 선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정화 독립에 함께 노력해서 국내외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모든 인류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제외 한국 국민은 전 세계 193국에 약 73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규모로 보자면은 중국과 미국 동포가 많겠지만 한국 사회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역시 우리 제1동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왔으며 좀 거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1동포는 손톱알에 박힌 작은 가시처럼 근현대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와 제1동포의 동반성장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승욕구가 강한 제2동포와는 달리 대다수 제1동포는 일본 사회의 명시적, 암묵적 차별 아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받아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너무 강한 표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동포의 처절한 삶은 일본에서 출판된 유미리 작가의 가족시민 신의 만화, 2017년 미국에서 영어로 출판된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애플 TV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져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파친코는 지배국 일본 사회에서 비지배국 주민으로 차별받으며 살아가는 강인하면서도 가족에게 헌신하는 조선 여성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렸지 않습니까? 1세대 제1동포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주로 강제로 징용되거나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서 일본으로 오셨다가 일본 패전 이후에도 남으신 분들입니다. 1955년 이후 일본에 귀화하면 특별영주권을 받게 되었다고 하지만 일본 사회에 조선인 차별은 이미 만연해 있었습니다. 또한 6.25를 전후해서는 한국 국적을 선택한 민단과 북한 국적을 선택한 조총련으로 갈라져서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도 제1동포의 일본 사회에서의 지위는 크게 보호하지 못하다가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양국은 제1동포 3세의 영주권화가 시문단임 제도 철폐, 국공립학교 교원 임용 기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등에 합의합니다. 이후 제1동포에 대한 사회적 장벽은 조금씩 천천히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차별은 지금도 존재해 보입니다. 과거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고 지배한 나라였지만 해전 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국가 재건에 성공했습니다. 비극적인 과거에도 유사한 정치, 경제 체제를 가진 두 나라는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간 부분의 경제, 문화를 확대하는 한편 일본 사회에서 제1동포가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정비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편으로 저는 감히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일동포가 일본 지역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창조하는 적극적인 주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일본에서 정주 외국인인 제일동포의 지방 참정권이 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일본의 민속학자 오리구치 시노부는 일본 고유신앙 체제의 핵심을 마레비토라고 하겠습니까? 마레비토라고 했습니다. 마레비토는 일본 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이식하는 외지 손님을 일종의 초월적 존재로 모시는 호속 신앙입니다. 지금도 일본 각지에는 외지 손님에 대해서 각별히 대접하고 환대하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신도, 가도 일종의 외지 손님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심어주는 성스러운 존재로서 환영하고 모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문화 접변 혹은 문화 융합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사회에서 일본을 여행하는 한국인과 외국인은 손님이지만 제일동포는 여전히 이방인으로 보입니다. 제일동포가 처한 일본 사회의 현실은 현재도 여전히 냉혹하고 엄중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부디 제일동포 여러분이 일본 사회에서 차별받는 비극적인 시향민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과 창조력을 가진 초월적인 도전자로 그들이 말하는 마레비토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동포 사회 스스로가 혁신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한국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에 커다란 문제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중기적으로 교육, 연금, 세입, 도시간 공간 구조, 지역 경제, 그리고 복지 제도에 심각한 변화가 요구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성적인 해결 방법은 출산율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양극화 현실 앞에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주저합니다. 앞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외국인과 이주민을 늘리는 정책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재외 한인 정책도 동시에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재외 한인 귀국을 장려하거나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재외 한인 여러분이 귀국한 뒤에도 자신의 정체성과 다양한 문화를 유지하고 공생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역량도 개발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언제나 제일동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외 한인회와 같이 서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제일동포와 재외 한인분들이 모국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히 일본 사회와 국제사회에서 원하는 꿈을 이루시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료사 감사합니다.